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.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창풀지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신도시 상권 곡소리 나기 시작한다,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제 영상은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무조건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초보 창업자시라면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결국엔 신도시 상권이 계속해서 뭔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망했다 또 들어왔다 이렇게 있죠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건 테이크아웃, 배달, 아니면 판매샵 이런 것들만 남아요. 결국엔 내방 고객, 그 안에 들어와서 즐기고 가는 그런 내방 고객을 받는 창업은 다 죽습니다. 왜냐면 이 내방 고객이 뭐예요? 결국에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고객이 언제 들어오냐?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고객들을 대비한 고정비가 비싸다는 거예요. 고정비가 크다는 겁니다. 비가 와? 그럼 안 옵니다. 눈이 와요? 안 와요. 갑자기 추워졌어? 안 나옵니다. 갑자기 막 폭염이야? 또 안 나오죠. 황사 뜨고 미세먼지가 갑자기 많아졌대요. 그럼 또 안 나옵니다. 그날은 사실 문 여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죠. 근데 그 사람들을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들을 대비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넌 내일 나오고 모레 나오지 마라 이렇습니까? 몰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몰리는 시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고정비는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신도시 안에서도 가장 집객을 많이 하는 그런 곳, 그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유령 상권이에요. 간판은 자랑스럽게 걸려있지만 이게 안 되죠. 새로 생긴 상권은 수요는 한정적이지만 상가가 너무 많아요. 공급이 너무 많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재건축, 신축 상가는 제가 하라고 하는데 신도시 신축은 제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. 똑같이 신축이고 똑같은 새 건물인데 신도시는 완벽하게 이 거대하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상가들을 막 미친듯이 지었다면은 재건축 단지는 그 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가를 막 이렇게 막 나열하면서 이렇게 짓지 못해요. 근데 무권리 상가들이 즐비하고 언뜻 보면 이게 좋아 보이고 깨끗하고 무슨 스트리트니 뭔가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초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매장을 계약을 해서 원가가 높고 인건비가 높은 구조로 가면 이건 무조건 폭망을 하는 거죠. 잘 될 때는 뭐 100만 원도 나와요. 근데 안 될 때는 막 30만 원 찍어. 매출이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사람 미치는 겁니다. 잘 되는 매출에다가 고정비를 맞추고 있지만 안 될 땐 다 같이 놀아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저냥 뭐 한두 바퀴 정도만 돌려도 매출이 어느 정도 보존되는 그런 고깃집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만 냅다 생기고 장사 돼 보이는 그 고깃집들도 남냐 안 남냐는 좀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다른 업종들은 사실상 힘쓰기가 좀 힘들어요. 돈이 또 없습니다. 이 신도시 사람들이 소비력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. 그나마 사람들이 들어오는 밥집들을 보게 되면은 미아리 우동, 수유리 우동 이런 우동집들 있잖아요. 아니면 뭐 가격 싸게 파는 뭐 칼국수집 싸야 됩니다. 2개 시켜서 3명이서도 먹어요. 그 돈 아껴가지고 한 번씩 남에게 티 좀 내는 그런 소비라도 하려면 평상시에는 완벽하게 이 허리띠를 졸라매죠. 평소에는 딱 죽지 않을 만큼 소비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싸고 많이 주고 마진 박하게 장사하는 가게들은 그분들이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. 거기만 장사 잘 됩니다. 좋은 재료 썼다고 장사하는 사람은 내 음식은 이 정도 퀄리티인데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다 뿌듯할지 모르지만 고객들이 안 옵니다. 그 가격에 먹는 건 처음 오픈했을 때 그때뿐이에요. 비싸서 안 갑니다 이런 말은 안 하죠. 소비자들이. 그쵸? 고객들은 아 나 저 집 비싸서 안 가 이런 얘기는 안 해요. 맛이 없고 서비스가 별로라서 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. 결국 나는 돈 없어서 저기 못 가는 게 아니야. 저기가 서비스가 별로야. 어떻게 해서든 별로인 이유를 찾아내요. 그럼 배달을 한다? 2인분 같은 1인분, 4인분 같은 2인분을 원합니다. 정말 1인분을 시켜가지고 1인분을 가져다 주면 아마 세상에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픈빨 때 좀 기대하다가 잘 될 때 조금 벌고 안 될 땐 뭐 다 가지고 이렇게 한 1, 2년 지나가지고 보면은 이게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적자죠. 이거 왜 하나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사람이 지쳐요. 초기 분양가는 무너지고 초기에 그걸 분양받은 분양주들이 이미 망해 나갔고 그 뒤에 물건들 줍는 사람들 무권리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또 연명하다가 또 털고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진 임대료로도 또 망하는 집들이 생기고 절대적인 수요 감소를 무슨 수로 막습니까?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다니는 수요도 없어져요. 원래 애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 그 사람들이나 길거리도 배회하고 애들이 있어야 뭐 좀 장도 좀 보고 구경도 하러 나오고
애들이라도 있어야 뭐 하나 사주면서 같이 먹는 거지. 몇 년 전 애들이었던 그 아이들이었던 그 애들 지금 다 초등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됐어요. 이제는 부모들도 나올 일이 없습니다. 이제 애 데리고 뭐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요. 유모차 끌고 다니던 사람 많았던 한 5년 전이 좋았죠. 근데 아예 지금은 새로운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리도 만무하고 애도 없습니다. 지하철이 들어오면 좋아진다? 교통편이 들어오면 뭐 상권이 살아난다? 진짜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. 그 지하철 타고 다 잠실, 강남 다 나갈 거예요. 천안이라는 도시가 옛날에 그런 거 기대하고 있다가 KTX 뚫리고 상권이 작살났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 구하기는 수월해질 수 있어요. 그 신도시에 일하러 오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못 왔으니까. 근데 손님은 더 없어집니다. 그나마 교통편이 안 좋아서 섬에 갇혀서 거기 안에서 소비하던 사람들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신도시 상권에 들어올 때는 거시적인 관점으로다가 상권 파악을 하면 이건 망합니다. 정말 그야말로 미시적인 관점, 마이크로 단위의 분석이 필요해요. 그러면 그 중에서는 업종들이나 경쟁력 이런 거 다 따져보게 되면 그 중에서 또 알짜배기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대박은 안 돼요. 근데 살 수는 있어요. 생존은 가능합니다.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신도시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. 차라리 완전히 그냥 노인네들만,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 그런 구도심으로 가는 게 오히려 볼 때는 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거기가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신도시 상권은 제대로 브랜딩을 하고 제대로 경쟁자들하고의 싸움, 그리고 제대로 투자 대비 수익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할 능력이 안 되신다면 일단 초보라면 믿고 걸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.